때문에 만화가 망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적 살아오셨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국민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이 2015년 무려 10년 만에 사기가 방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랜 검정고무신 팬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기대 속에 공개된 검정고무신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멍청하긴 해도 착했던 기철이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가 하면 철없는 기영이 기철이 형제를 모성으로 보살피던 어머니가 갑자기 자식들을 차별하고 땡구를 발로 차버리기까지, 게다가 캐릭터들의 모습이 불쾌할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10년이 지나 성우의 목소리가 변했을 거라는 어이없는 판단으로 캐릭터들의 목소리까지 다 바꾼 탓에 기존의 검정고무신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기존의 팬도 새로운 팬도 잡지 못한 검정고무신은 말 그대로 폭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검정고무신 사기를 위해 무려 3회사가 합작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나 보다 라는 반응도 함께 뒤따랐는데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사공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인기를 망쳐버린 애니메이션들이 무려 4개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단 한 사람 때문에 후속작이 폭삭 망해버린 인기 애니메이션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스폰지밥. 2019년 9월 21일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아 네모바지 스폰지밥을 시청하던 어린이들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이건 다 큰 어른인 저도 무서운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에 재방송에서는 곧바로 해당 장면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몇 년 전부터 스폰지밥이 이 장면 말고도 기괴한 장면들을 계속해 등장시켰던 탓에 꾸준히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스폰지밥과 뚱이를 비롯한 캐릭터들의 얼굴을 기괴하게 변형시키는 에피소드를 내보내는가 하면 뇌를 드론으로 만들어 날려보내는 기괴스러운 모습까지 어린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보기 힘든 장면들이 반복되자 팬들은 내 귀여운 스폰지밥이 어쩌나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탄식과 함께 제작진의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팬들을 실망시켜버린 이 사태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시즌 12부터 스폰지밥의 공동 책임자로 등극한 빈센트 월러였습니다. 기괴하게 그지없는 애니메이션 랭과 스팀피를 크게 성공시키며 괴짜지만 실력은 확실하다라는 평을 듣던 그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초창기부터 스폰지밥의 제작진에 합류, 스폰지밥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티븐 힐렌버그와 함께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재미있는 스폰지밥을 제작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스티븐 힐렌버그가 루게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자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스폰지밥 특유의 풍자와 캐릭터들의 멋들어진 명대사는 어디로 가고 더럽고 징그러운 장면으로 원초적인 웃음만을 추구하는 장면들만 잔뜩 방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스폰지밥과 뚱이가 아예 민폐 캐릭터로 전락해버린 채 소리만 빽빽 질러대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며 팬들은 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던 스폰지밥이 망가지고 말았다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들의 비판이 물밀듯 쏟아지자 결국 스폰지밥은 빈센트 월러를 주축으로 삼던 체제를 과감하게 포기했죠. 최근 방영되고 있는 시즌 13부터는 프로듀서를 담당하던 제니 모니카를 공동 책임자로 승격시키며 간신히 스폰지밥을 원래 궤도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대신에 재미는 더 없어졌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 거죠? 3위 파워퍼프걸. 얼마 전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에미상을 수상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에미상의 후보에만 5번 오르고 그중 2번이나 수상에 성공했던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카툰 네트워크의 파워퍼프걸.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파워퍼프걸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어 미국이 아닌 아시아 버전 파워퍼프걸이 무려 52화나 새롭게 제작됐습니다.
시작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파워퍼프 걸이 2016년에 새롭게 리부트 시리즈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당연하게도 팬들은 더 좋아진 퀄리티의 파워퍼프 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크게 환호했는데요. 하지만 리부트 파워퍼프 걸이 그 정체를 공개하자 이 환호는 이내 야유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너무나 성의 없는 작화가 수두룩하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미 유행이 지나버린 밈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기까지 하며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강력한 힘으로 악당들을 때려잡던 터프한 파워퍼프 걸은 어디로 가고 평범한 여자아이 정도의 힘을 가진 자칭 파워퍼프 걸들만 남아있었죠.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맡고 있던 기존의 성우진들까지 모조리 교체해버렸으니 이미 팬들이 알고 있던 파워퍼프 걸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에미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인기 애니메이션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모습을 본 팬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기 시작했고 그 원인이 만화 속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캐릭터는 주인공 중 한 명인 블로썸이 반해버린 이 남자였죠. 만화 속 캐릭터 때문에 만화가 망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남자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새롭게 제작된 파워퍼프 걸의 각본가인 제이크 골드먼이라고 하는데요. 블로썸의 팬이었던 그는 애니메이션에서 자신을 투영시킨 캐릭터를 출연시켜 블로썸과의 사랑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각본가가 만화를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자신의 최애 캐릭터와 어떻게든 꽁냥꽁냥 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새롭게 제작된 파워퍼프 걸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셈인데요. 결국 리부트 파워퍼프 걸은 최악의 파워퍼프 걸 시리즈로 남아버렸고 이렇게 폭삭 망해버린 리부트 파워퍼프 걸을 본 파워퍼프 걸의 원작자가 결국 2022년 7월 자신이 직접 새로운 리부트를 제작하겠다며 칼을 뽑아들었죠. 어찌나 실망스러웠는지 2016년 리부트와 다르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라는 한 팬의 질문에 내가 참여한다는 단 한마디만 남긴 것을 보면 다음 에미상 어쩌면 다시 한번 파워퍼프 걸의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위 캐모노 프렌즈. 욕심 많은 건물주가 내가 직접 운영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잘 되는 음식점을 내쫓았다가 본전도 못 찾고 폭삭 망했다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동물들을 의인화시킨 아기자기한 애니메이션 캐모노 프렌즈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에서 초대형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로 기획된 캐모노 프렌즈는 야심차게 발매한 모바일 게임과 만화책이 모두 망해버리며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는 법, 천재 감독 타츠키가 동물들에 대한 섬세한 고증을 살려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낸 결과 망한 줄 알았던 캐모노 프렌즈가 전 세계 언어로 더빙이 되어 수출될 정도로 떡상해버렸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2기 제작까지 약속한 캐모노 프렌즈였지만 당시 제작에 막대한 지분을 투자하고 있던 미디어 재벌 카도카와의 사장이 욕심을 부리며 재앙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이끌었던 타츠키 감독을 강제로 해고한 후 자신들이 새롭게 뽑은 감독으로 2기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던 것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팬들은 물론 관계자들 역시 크게 반발했지만 권력자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카도카와의 뜻대로 2기가 제작됐죠. 혹시나가 역시나 그렇게 공개된 캐모노 프렌즈 2기는 1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기에서 내내 보여주던 평화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폭언과 주먹질이 오가는 장면이 연거푸 등장한 것인데요. 게다가 인간과 동물이 대등하게 공존하던 세계관에서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계관으로 바뀌어 있었죠. 여기에 전작에서 무시무시한 적으로 등장하던 세룰리안이 펀치 한 방에 쓰러지는 어이없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등 캐릭터만 같을 뿐 아예 다른 만화가 되어버린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회장은 어차피 1기가 큰 인기를 얻었으니 적당히만 만들면 팬들이 소비해주겠지의 신산이었겠지만 캐모노 프렌즈의 팬들은 생각보다 냉정했고 이 밖에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던 캐모노 프렌즈 2기는 결국 끔찍한 실패를 거두게 되며 캐모노 프렌즈 프로젝트 전체가 다시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로 3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버린 캐모노 프렌즈. 만약 카도카와의 사장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으로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건이네요.
1위 디지몬. 최근 포켓몬의 주인공 지우가 무려 25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포켓몬 마스터가 되면서 공중파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포켓몬이지만 포켓몬이 출시된 초창기만 해도 포켓몬과 인기를 양분하던 몬스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디지털 몬스터 디지몬입니다. 여러 면에서 포켓몬과 반대되는 컨셉의 디지몬은 당시 포켓몬에 밀리지 않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해 학생들 가슴 한켠에는 늘 디지털 세계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2015년, 15년 만에 가슴 속의 디지털 세계가 다시금 두근거리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디지몬 어드벤처의 15주년을 기념해 크게 성장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가 방영된다는 희소식이었죠. 하지만 추억여행을 떠날 요량으로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팬들을 추억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주인공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그래도 팬들은 그림체가 좀 바뀌었나 보다, 어릴 적 주인공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가 모든 활약을 가져가며 팬들의 기대를 와장창 부셔버리고 말았죠. 대체 왜 이런 캐릭터를 등장시켰냐는 팬들의 항의에 디지몬에는 안경을 쓴 캐릭터가 없어서 새롭게 추가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은 이 감독. 네, 이쯤 되면 모두 짐작하셨겠지만 이 한 명의 감독이 디지몬 시리즈를 말아먹은 장본인이었는데요. 디지몬의 새로운 시리즈를 맡은 감독 모토나가 케이타로는 원작을 넘어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감독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만했던 것인지 원작을 지나치게 무시한다는 비판도 함께 쏟아지기 시작했죠. 결국 많은 사람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제대로 터졌고 수많은 설정 오류들이 발생하며 원작만 디지몬인 정체불명의 애니메이션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에 제작비까지 아끼려고 했던 건지 30분짜리 애니에서 디지몬의 진화 장면에만 5분을 넘게 허비하는 황당한 시도까지 적발되며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는 디지몬 팬들에게 없는 시리즈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감독 하나 때문에 그간의 명성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디지몬 측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디지몬 어드벤처 라스트 에볼루션 2년을 다른 감독과 함께 새롭게 제작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 왜 다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건지 처음부터 좀 잘해달라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휩쓸었었던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마지막으로 새롭게 페이지에 접어들며 마블 시리즈는 기존의 등장인물들이 대거 교체되고 있죠. 수많은 마블 팬들은 당연히 후속작들이 전작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보다 못한 CG 퀄리티와 스토리를 보여주는 후속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실망만 커져가고 있는 판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마블 시리즈나 스타워즈를 비롯해 인기 시리즈들의 후속작이 엉망진창으로 제작되는 일이 너무나 흔해 새로운 후속작이 등장하면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정말 어차피 인기 시리즈라 다 봐주니까 대충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제발 좀 잘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랭킹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